안녕하세요, 슈가영입니다. 오늘 시간은 20-21 시즌 KBL 외국인 선수 분석 시간인데요. 안양 KGC 1옵션 얼클락 선수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얼클락 선수는 NBA 경력이 화려한 편입니다. 그 이면에 다소 저니맨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도 NBA에서 7시즌을 보낸 선수라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얼클락 선수의 이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클락은 뉴저지 출신입니다. 라후웨이 고등학교 출신인데 고3 때 득점 25.2점, 리바운드 13.2개, 어시스트 5개로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이며 2006 맥도날드 올 아메리칸에 선정되는 등 두각을 나타냅니다. 실력을 인정받은 얼클락은 명문 대학인 루이즈빌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얼클락의 후배로는 샬럿 호넷의 테리 로지어, 유타 재즈의 도노반 미첼이 있는데요. 미국 대학농구 NCAA에서 중상위 랭킹에 올라있는 대학이니까 명문 대학이라 할만하겠죠. 얼클락은 1학년 때를 제외하고는 2학년 때부터는 줄곧 주전으로 활약했는데요. 득점 랭킹 상위권에 남을 정도의 기록은 아니었지만 명문 대학의 주전으로 활약하던 만큼 NBA로의 진출은 확정적이었습니다. 2009년 드래프트에서는 1라운드 14순위로 피닉스 선즈의 지명을 받게 됩니다. 본인의 NBA 첫 시즌인 2009-2010 시즌에는 176만 달러의 연봉을 받았고 53경기 동안 평균 출전 시간 6.8분, 득점 2.7점, 리바운드 1.2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11 시즌에는 피닉스 선즈에서 올랜도 매직으로 트레이드가 되고 2년 동안 올랜도에서 NBA 생활을 이어갑니다. 11-12 시즌에는 중국 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팀에 합류하지 않고 다시 NBA로 돌아옵니다. 12-13 시즌에는 124만 달러의 연봉을 받으며 LA 레이커스로 트레이드 됩니다. 여기에서 판타스틱 4인 코비 브라이언트, 파울 가솔, 드와이트 하워드, 스티븐 내시와 함께 코트에서 호흡을 맞춥니다. 이때가 얼클락 선수에게는 가장 좋은 시기였고 본인의 NBA 커리어에서 가장 많은 플레잉 타임을 보장받았던 시즌이었을 겁니다. 시즌 중에 빅맨인 드와이트 하워드와 파워 가솔이 부상을 당해 자리를 비웠을 때 그 자리에 얼클락 선수가 활약했으니까요. 그래서 시즌이 끝나고 나서 13-14 시즌에 425만 달러의 나름 잭팟을 터뜨리며 클리블랜드 캐빌리어스와 계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땅히 마련되지는 않았고 그렇게 15경기 만에 필라델피아로 트레이드 되었다가 다음날 방출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뉴욕 닉스와 10일 계약을 맺었지만 더 이상의 연장 계약은 없었고 멤피스 그리즐리, 휴스턴 로켓츠와 각각 계약을 맺었지만 얼마 되지 않아 모두 방출되고 맙니다. 14-15 시즌은 중국 1부 리그인 CBA에 진출합니다. 샹동 골든 스타즈와 계약을 맺고 19경기 동안 26.7점, 10.3 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살아있음을 나타냅니다. 무사히 중국 리그에서의 활약을 마치고 다시 NBA 브루클린 네츠와 10일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브루클린 네츠와 단연 계약을 맺으며 다시 NBA에서의 활약을 꿈꾸었지만 15-16 시즌 NBA 하부 리그를 마지막으로 NBA의 경력에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201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외 리그에서 활약하게 됩니다. 2016년 중국 2부 리그인 NBA를 시작으로 16-17, 17-18 두 시즌을 터키 1부 리그에서 뛰었고 18-19 시즌 몬테네그로 리그, 19-20 시즌에는 스페인 1부 리그 산파블로 부르고스 팀에서 활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1 시즌 KBL로 입성합니다. 나름 얼클락 선수는 화려한 이력을 갖추었는데 이제 플레이 타입을 알아보고 플레이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9-20 시즌을 기준으로 얼클락 선수의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전 시간 27.5분, 득점 12.2점, 리바운드 6.4개의 기록을 남겼는데요. 얼클락 선수의 플레이 타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 선수를 논하기 전에 먼저 유럽 리그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럽 리그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 이 선수의 기록과 플레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럽 리그는 철저하게 로테이션 농구를 하는 리그입니다. 스페인을 비롯해 이탈리아, 터키,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리그들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유럽 리그는 선수들의 출전 시간이 30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어느 한 명의 선수에게 의존하는 일명 몰빵 농구를 하지 않을 뿐더러 매우 조직적인 농구를 합니다. 5명이 유기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함께하는 농구를 하기 때문에 유럽 농구와 유럽 리그를 자주 보는 감독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선수들도 출전 시간이 적절히 분배되니 밥맛 좋게 농구하니까 더 좋겠죠. 다른 한 가지로는 선수에게 많은 역할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럽 리그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선수 한 명에게 쏠림 현상이 적기도 합니다.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로테이션대로 출전하면 됩니다. 물론 본인의 출전 시간 동안 효율성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본인이 코트에 있는 동안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할 부담감이 적습니다. 다만 조직적인 농구를 하다 보니 농구의 이해도가 높아야 하는데요. 농구의 이해도가 낮을수록 조직 농구에서 빈틈을 보이게 됩니다. KBL도 매우 조직적인 농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의 농구 이해도가 어떤지 살펴보는 것이 스카우팅 관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KBL 팀들이 외국인 선수의 이력을 살펴볼 때 유럽 리그에서 있었는지 어떤 리그에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이유가 조직적인 농구를 할 수 있는지 적응이 빠를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유럽 리그의 특성을 살펴봤으니 다시 얼클락 선수의 플레이 장점과 특성을 알아볼게요. 장점은 이렇게 세 가지로 추려보았고요. 이 세 가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 슈팅 능력. 얼클락은 슈팅 능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2m 8cm의 큰 신장이지만 슈터치가 매우 부드럽습니다. 물론 NBA에서 슈팅에 기복이 있었고 유럽 리그에서도 스파더 3점이 많은 편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높은 수준의 리그이기도 했고 본인의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선수가 KBL에서 매우 좋은 슈팅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확신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 선수가 무리해서 슛을 던지는 난사형이나 볼을 오래 가지고 있는 볼 호구 유형의 선수가 아니라는 점이 그 이유이고 또 KBL에서는 보다 많은 출전 시간과 득점 기회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폭발력이 부족해 보인다는 의문점에 대해서도 걱정해볼 만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유럽에서는 본인에게 절대적인 득점 역할을 맡기지 않았다는 점, 그러나 KBL에서는 절대적인 득점 역할을 주문할 것이고 메인 역할을 맡을 것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코트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장점 두 번째, 인앤아웃 공격 가능. 얼클락 선수는 인앤아웃이 모두 가능한 선수입니다. 인사이드보다는 아웃사이드 플레이를 더 선호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인사이드에서 몸싸움을 피하는 유형의 선수는 아닙니다. 바디 프레임이 얇은 건 사실이지만 경기 영상을 보면 힘에 붙이는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압도할 만큼의 파워도 아니죠. 인사이드에서 백다운이나 페이스업으로 전환도 부드러운 편이고 페이스업에서는 잽스텝에 이은 점퍼가 매우 좋습니다. 아웃사이드에서는 3점 슛 찬스가 나는 대로 언제든 던질 것으로 보이고 슛이 터지다 보면 돌파도 훨씬 수월해지니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 얼클락이 게임에서 폭발하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안양 KGC는 외국인 선수와 하이 피켄롤을 많이 하는 팀인데요. 골밑으로 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잘 주는 선수가 없는 KGC의 가드진이다 보니 얼클락은 팝아웃에 이은 3점이나 미들 점퍼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서 파생되는 득점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점 세 번째, 운동 능력, 신체 사이즈. 얼클락은 운동 능력이 괜찮은 편입니다. 이제 나이가 32세로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베테랑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운동 능력 살아있는 나이입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에서 신체 좋고 힘 좋은 선수들이 질비한 리그에서 다져진 몸과 경험들이 합쳐져서 NBA에서의 적응과 플레이는 다소 편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KBL의 변칙적인 수비 전술에 대한 대응, 그리고 본인에게 주어질 수많은 역할들을 얼마나 빨리 감당할 수 있느냐가 리그에서 외국인 선수 MVP 후보가 될지 아니면 트위너로 전락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얼클락 선수와 숄롱 선수의 맞대결을 관심을 가지고 봐주세요. 숄롱 선수는 인사이드에 더 중점을 두는 플레이를 하는 유형이고 얼클락 선수는 아웃사이드에 더 중점을 두는 플레이를 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인앤아웃 모두 가능하고 좋은 운동 능력으로 플레이를 하는 맞대결을 보면서 오랜만에 눈호강을 할 거라고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과 글은 성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과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농린이부터 농박사까지 모두가 농구를 즐기는 그날까지 슈가영이었습니다. See you guys.